우리 박건영 동지일까요? 박건영 동지 물어봅시다. 셋째,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국제노동자협회 그리고 독일 3인당의 건설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만의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치들로서 노동자당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루벨은 사회학적 개념의 노동자당과 윤리학적 개념의 공산주의자 당이라는 두 개의 프롤레타리아트 정당 개념을 구별하면서 마르크스는 이론적이며 제도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조직과 노동자당을 구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마르크스와 밍게스는 생전에 공산주의자들로만 구성된 공산당을 독일에서 구현하고자 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공산당은 러시아 혁명 시기 비로소 레닌에 의해 출현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자, 노동자당이죠, 노동자당. 막스가 노동자당을 말했어. 공산주의 정당이 아니라 노동자당이에요, 노동자당. 노동자당. 노동자당에는 공산주의자가 당연히 있겠죠. 공산주의자. 그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노동해방. 그죠? 노동해방. 그리고 이런 거를 지지하는 노동자들. 노동자 대중정당이라는 노동자 대중정당.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노동당을 봅시다. 노동당. 노동당 강량의 사회주의죠. 강량의 사회주의 당을 선언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전부 사회주의자예요? 아니요. 여기는 사회주의자도 있겠죠. 사회주의자도 당연히 있지만 사회주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회주의를 막연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죠. 막연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혁명정당, 공산당 이런 거는 공산주의자들만 구성된 이런 공산당 이런 것들은 러시아 혁명 시기에 그죠? 전위정당이죠. 전위정당.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공산주의자는 사상 무장이 되고 현실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전위정당. 전위정당은 레닌 시대의 포갑기에 존재했던 거예요. 막스가 이런 전위정당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만 만든 당이 아니라 노동자당, 노동자 대중정당이라는 거.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노동해방을 원하는 사람, 또 그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노동자 대중정당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파들 있죠. 정파정당. 정파들은 주의자들만 모였죠. 그러잖아. 저기 트로츠키 주의자들 정당. 그죠? 트로츠키 주의자 정당. 이런 정파 정당은 어떤 특성이 뭐냐면 소수죠. 소수. 응? 소수에서 어떤 어떤 주의죠. 트로츠키주의. 그거를 학습하고 이해하죠. 그죠? 트로츠키를 단순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이제 정파 정당이에요. 정파 정당. 특정 노선주의자들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노동자당은 노동해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는 노동해방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무정부주의자도 있는 거야. 무정부주의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민주노동당이 가장 그런 정당이에요.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에는 사회주의자도 있었죠. 사회주의자도 있었어요. 사회주의자.
삼인주의자도 있었고, 삼인주의자도, 무정부주의자도 있어요. 무정부주의자도 있어요. 이런 노동자 대중정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 시점에 필요한 것은 반자본주의, 그죠? 반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반자본주의 세력의 단결이 필요한 거지, 특정 노선, 그죠? 특정 노선의 이 주의자들이죠. 특정 노선의 정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겠죠.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이 실제했어. 혁명 직후에는 어때? 혁명 직후에는 이제 문제는 어때? 혁명 직후에는 문제는 반자본주의가 아니죠. 혁명이 끝났잖아. 자본주의가 터져서. 반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하냐의 문제야. 건설하냐의 문제. 여기서부터는 어때? 여기서부터는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이게 되게 실천적인 의미가 가지죠? 이런 트로츠키주의, 실천적인 의미.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노선 투쟁이 되면서 분열의 가능성이 있어요. 분당의 가능성. 근데 자본주의에 맞서 싸울 때는 자본주의만 반대하면 돼. 스탈린주의였던 트로츠키였던 무정부주의, 일단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나서 그때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중정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우리 그 다음 동지고. 공산주의자 동맹 시기에 마르크스는 선진적인 프롤레타리아트가 봉기를 통해 국가를 장악하여 부르주아들이 중단한 정치혁명을 사회혁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바베프나 블랑큐 영속혁명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노동자 대중의 정치운동으로서 영국의 차티즘에도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 이 당시 차티즘이 노동자의 입장을 서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존속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블랑키주의는 종파와 고립적 봉기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점차 고립적 봉기보다 경제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대중운동에 더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막스는 합법운동과 비합법운동을 결합했다는 거예요. 또 경제주의죠.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했다. 합법운동, 영국 노동자운동, 경제투쟁, 영국 노동자운동, 비합법운동, 블랑키주의자, 그죠? 바쿠닌주의자, 이런 거, 여기 다 결합했다는 거. 결합을, 이게 맞죠. 그죠? 속된 말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자본주의 생산관계 생산능력. 가장 간단해.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면 온갖 방법을 써야 한다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당연하죠.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부합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맞게 써야 돼. 그죠? 조건에 맞는다면, 그죠?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돼. 이게 합리적인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죠?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를 타도 안 하면 조건이 맞다면 합법적인 방법도 쓰는 거고, 경우에 따른 비합법 방법 쓰는 거고, 경제 투쟁도 하는 거고, 정치 투쟁도 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진정한 사회주의야.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애들은 뭐 봉기만 해야 된다는 등, 뭐 정치 투쟁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지. 경제적, 정치적 목표를 양자를 위해서 다 하는 거야. 대중운동.
이 말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한 것들이니까 쭉 읽어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국제 노동자 협회 활동을 통해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 정치 조직을 연합하고자 했다. 따라서 국제 노동자 협회의 목적은 특별한 강령을 각 나라의 노동자당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 운동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1886년 11월 29일 조르게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엥겔스는 노동자당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얼마나 충실한지가 아니라 노동자 당으로서 노동자 대중과 노동자 운동을 얼마나 포괄하면서 자신의 운동을 전개하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혁명 전과 혁명 직후의 노동자 당의 성격이 다르다랬죠. 왜냐하면 혁명 전에는 어때? 반자본 투쟁을 해서 폭넓게 구성하고 혁명 이후에는 혁명 건설 문제이기 때문에 노선 투쟁이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로 똑같아. 바로 막스대로 정했어. 뭐냐면 파리꼬뮌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반자본주의 세력의 연합을 주장했고 그 후에는 이미 노동자 국가를 한번 썼죠. 노동자 국가를 건설한 경험 이후에는 노동자 국가를 제대로 건설하려면 올바른 노선을 가져야 돼. 올바른 노선이 필요. 그래서 어때? 이제는 전에 연합했던 공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계량주의자들과 투쟁을 한다는 거.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조직의 대상은 그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조직의 대상은 조직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혁명 전, 파리꼬뮌 전에는 노동자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폭넓게 자본주의를 전복할 폭넓은 조직이 필요한데 혁명이 한번 되고 나서 노동자 국가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노동자 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는 건설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타도하는 문제는 이미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올바르게 노동자 국가를 제대로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노동 투쟁이죠. 노동자 국가를 반대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끄떡하면 봉기하자는 봉기주의자를 싸워야 되고 반대로 계량주의자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전에 같이 했던 사람도 이제는 경쟁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대상은 조직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위해 싸울 때는 광범위하게 조직을 하고 일단 자본주의자들을 타도하면 조직의 대상이 협소해진다는 거죠. 노선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현실의 정당 건설 운동으로 나가게 돼요. 자, 요거는 또 읽어봅시다. 1869년 8월 아이젠하우에서 마르크스파의 리프 크네이트, 베벨 등에 의해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이 결성되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 동맹이 해체된 이후 최초로 순수한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나왔다고 보았다. 반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93년 라스타일에 의해 설립된 전 독일 노동자협회를 노동자당이 아닌 노동자들의 분파로 파악하였다. 마르크스는 1871년 런던 회의에서 정치적 행동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연설을 통해 우리의 원칙을 세상에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베벨과 리프트 네히트가 의회 연단에 올라 연설할 때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봅시다. 독일에서 1848년 독일, 그죠? 아직 산업혁명 전이죠? 산업혁명 전.
노동 계급이 이 소수였답니다. 그런데 중반부터 하게 되면서 1860년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급속히 그죠? 진행하면서 어때요? 이제 노동 계급이 다수가 돼요. 노동 계급이 대중적으로 그죠? 대중적으로 형성된다. 그죠? 아까 말했죠? 다수가 되면 이제 필요한 거는 뭐만 필요해? 거기에는 의식화와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랬죠? 의식화는 막스가 이렇게 의식화를 시켰죠? 조직화도 막스가 해. 막스는 혁명가야. 항상 책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조직 실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스가 어떻게 조직했냐면, 막스가 영국 런던에 있었죠? 영국 런던에서 1849년부터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1883년까지 런던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이냐면 독일의 노동자당을 배후 조정해. 어떻게? 후계자를 파견해. 후계자. 그 후계자가 누구야? 리프크네프트. 이 사람이야. 이 리프크네프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시 지식인이야.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고 1848년 혁명에 결합했어. 1848년 혁명에 결합. 근데 런던에 망명을 했어. 런던에 망명을 해서 막스와 엥겔스가 포섭을 했어. 엥겔스가 포섭해서 사상 검증을 했어요. 사상 검증. 재밌는데 여기에 저것도 해. 저기 뭐죠? 관상도봐 막스가. 이 당시에 관상학이 유행했대. 관상학이. 그래서 막스가 이 리프크네프트를 며칠 동안 엥겔스하고 막스가 같이 먹고 자면서 리프크네프트를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는데 먼저 사상적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배신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걸 보았는데 관상, 두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다 통과가 돼가지고 막스가 엘리트 교육을 시켜. 엘리트 교육.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은 일단 언어, 그죠? 독일어, 영어, 불어, 언어, 그래서 혁명 엘리트로 만들어, 막스가. 사상도 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독일로 파견하는 거예요. 독일로 파견해서 이 리프크네프트가 포섭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현지의 베벨이야. 그래, 혁명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포섭이야, 포섭. 혁명가들은 항상 포섭과 공작을 해. 이게 기본이야, 혁명가의 기본. 포섭은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냥 활동가들을 길러내는 거야, 활동가들.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양기수, 함계남, 방영환, 춘향이 결합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뭐 쓸데없이 내가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 방영환, 양기수, 함계남 나한테 월급 같은 거 주지도 않아. 내 시간도 들어오고 내 돈이 더 많이 들어.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활동가들을 포섭과 공작을 하는 거죠. 막스는 이 리프크네프트라는 지식인을 포섭 공작을 했고, 리프크네프트가 독일에 잠입해서 독일 현지에서 베벨이라는 현지 노동자야. 베벨은 현지 노동자. 이 사람은 단추 만드는 사람일 거야, 단추. 응? 단추가 아마 단추. 단추 노동자인가 그래. 하여튼 이 노동자야, 현지 노동자. 이 노동자를 표시해. 쉽게 말하면 이 단추 노동자로서 현지 노동조합의 지도자야. 노동조합의 지도자. 그래서 독일에서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이 독일에서 노동자당을 조직하면서 막스의 지시를 받는 거야. 그래서 막스가 영국에 살면서 독일 노동운동을 지도를 해. 그래서 나타난 정당이, 최초의 정당이 독일 사회민주당이야. 그죠? 근데 반대파가 있어. 반대파는 라살이야.